안녕하세요. 계기팔시 솔루션 확률과 통계 데이 10 개념 때려잡기 강의 듣고 1차 복습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시작하겠습니다. 날짜가 수국필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원래 주어졌던 커리큘럼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이죠. 동시에와 또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학에서 쓰이는 동시에 또는 and or 이 의미들은 우리 사회에서 쓰는 내용이랑 전혀 다릅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동시에 and를 same time이 아니라 함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지면서 동시에 동전을 던지는 걸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6이고 나올 수 있는 수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던질 수 있는 건 2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사위 6 동전이 같은 식으로 해서 6 곱하기 2 경우의 수는 12개가 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고요.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는 수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100개를 한꺼번에 6개를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한 개씩 던져도 좋으니 만약에 동전 100개를 동시에 던진다 라는 뜻은 100개를 모두 그냥 하나 던지고 엔드 이런 식으로 이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도 양자택일 뭐 가위 아니면은 보 둘 중 하나만 택해도 좋고 2개 다 택해도 된다는 개념이래요. 영어로는 or라고 표시하고요. or.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인 동시에와 또는 수학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주사위 경우의 수랑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6가지 동전은 1부터 2 앞면 뒷면 앞뒤 해서 2개 해서 앞 1 하나 해서 뒷면 6까지 12개가 다 해야겠죠. 이렇게 많이 써야 돼요.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처럼 일일이 따져보는 방법은 좋기는 좋습니다. 정승재 선생님도 기본기라고 말씀하셨고요. 강의 중에서. 하지만은
불편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기본으로 하여 기초로 하여서 몇 가지 공식을 말했는데 만들어 놓았는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게 순열과 조합입니다. 일단은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액션을 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날려 쓰는 점 양해 바랍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A and B도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뭐 예시를 들자면은, 서울에서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대구를 걸쳐서 부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대구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현재 보이는 것처럼 3,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거는 2죠. 근데 이 곱의 법칙은 여기를 중간을 중점으로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액션을 끊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가 아니라, 서울에서 대구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대구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그래서 3 곱하기 2를 해서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 법칙은 반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돼요. 없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똑같이 이 기차선처럼 이렇게 선 그어 놓은 거는 기차선이라 치고, 이 길은 도로라고 쳤을 때, 두 사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기찻길과 자동차길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길은 따로 2, 기찻길은 따로 2,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일단은 다릅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거는 아주 복잡하게 경우의 수를 세야 할 때 분류를 해서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류의 원칙만 잘 지킬 수 있으면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원칙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동시에 빠짐없이, 두 개를 다 같이 말했네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합의 법칙을 주로 분류를 통해서 풀어내게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분류의 예시를 들자면 남학생, 여학생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가 없죠. 빠짐없이 남자 여자가 아니면은 우리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성별에서 빠짐없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분류의 원칙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현재는 판서로는 식을 적겠고요. 개념자료 잡기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 출입구가 5개인 방이 있다. 이 방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간 문과 다른 문으로 나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방이 5개가 있어요. 1, 2, 3, 4, 5. 근데 방에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사람이 나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쳐볼게요. 다시 나오려면은 4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는 거죠. 들어가는 거 하고 나가는 거. 들어갈 때는 5개 케이스가 있으니까 5. 나올 때는 하나 들어가는 데는 다시 못 나오기 때문에 4가 돼서 결론적으로 20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네. 다음 문제는 고발법칙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8개의 전등을 가진 전멸 신호기가 있다. 1개 이상의 전등을 켜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전등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8개의 전등이 있는데 1개 이상의 전등을 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하나의 케이스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는 켰다가 껐다가 하는 2가지 선택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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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가 8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2의 8승 2의 8승은 256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꺼졌을 때는 1개 이상의 전등을 켜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256 안에는 완전히 다 꺼진 것도 경우의 수에는 포함하고 있겠죠.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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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니까 다 오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6에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255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동일한 지점에서 2번 이상 지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리겠습니다. A, B, C, D. A에서는 2개, B에서는 3개. C로는 3개. B로는 B에서 C는 2개, C에서 D는 2개가 있어요.
자,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쳐서 가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직통으로 가는 건 없고 걸쳐서 가야 되니까 B나 C 같은 경우는 경유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보자면 A에서 바로 B를 갔다가 D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A에서 C를 갔다가 D를 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리고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 가는 게 있고,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작게 해가지고 A, B, D, A, C, D, A, B, C, D, A, C, B, D.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A에서 B 가서 D 가는 거는 분절적으로 쪼개서 보면 A에서 B 가는 건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B에서 D 가는 건 세 개가 있겠죠. 그러면 6이고, A에서 C를 갔다가 D를 가는 케이스는 A에서 C는 3. 또 분절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셋. C에서 D로 가는 건 둘. 그래서 똑같이 6이고요. A, B, D, A, C, D 가는 것도 6, 6입니다.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 가는 건 분절적으로 봤을 때 둘, 또 둘, 그 다음에 둘.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8이에요. 마지막으로 A, C, B, D는 A에서 C로 갈 때 셋, C에서 B로 갈 때 둘, B에서 D로 갈 때 셋 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3. 결론적으로 18이 됩니다. 다 더해주면은 38이 되겠네요. 3번 문제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수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1, 2, 3강에서는 첫 번째 강의의 끝부분이죠. 일단은 먼저 글씨가 안 좋은 점은 양해 바랍니다. 순열의 뜻은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한 수.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한 수.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자리 바꿈하는 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명 중에서 3명이 뽑는 거예요. 일단은 3가지가 있겠죠. 3명 뽑는 됐으니까. 첫 번째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7명 중에 1명이니까 7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1명이 했으니까 6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게 되고, 1명이 또 했으니까 5명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210가지가 되는 거죠. 이를 permutation이 P라고 약자가 되어 있는데 7 permutation 3 해가지고 7 permutation 3 작게 7이랑 3도 작게 해야 되죠 사실.
7p3 이런 식으로 하고 7 permutation 3이라고 읽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줄 세우는 건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게 아니라 5명 중에 만약에 5명을 뽑는 거죠. 만약에 5p5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가지 케이스 중에 5가지니까 5 곱하기 첫 번째 칸에 5, 두 번째 칸에 4, 3 한 식으로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이거를 i라는 기호를 활용해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요. 5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 결과는 그 숫자에서 시작하여 1까지 자연수를 전부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npn은 n의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 끝나는 지점은 카메라를 고정시킨 게 아니라서 그어 놓은 겁니다, 대충. P를 일단 순열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P를 I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 permutation 3가 있으면은 이게 6 곱하기 5 곱하기 4긴 하지만 만약에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6 팩토리얼이었죠. 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게 3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npr은 permutation을 p라고 부르는 겁니다.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기본 개념이라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승재 쌤이 얘기해 주셨던 뭐 암기해야 할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은 120, 뭐 4 팩토리얼은 24, 3 팩토리얼은 6, 뭐 이런 식으로 0 팩토리얼은 1. 외우겠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정승재. 순열은 전체를 하는 건 줄 세우는 건 팩토리얼이고 일부를 하는 건 permutation P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는 순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하도록, 그리고 이웃하지 않도록, 남녀 교대로, 그리고 다음 장면 뭐뭐 사이에 뭐가 오도록, 그리고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도록. 5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 남자 셋 여자 둘이 있는데 남셋 여 둘이 있는데 남자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줄 세우는 방법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웃하는 대상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남자끼리 서로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3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가 밖에 나가 있는 애들, 주머니 안에 있지 않은 애들을 뭐 각각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해야 해요. 뭐 만약에 일단은 먼저 이 세 명의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이 3 주머니 안에 있는 케이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돼서 36개의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웃하도록은 주머니를 떠올려야 하고요. 이웃하지 않도록은 칸막이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칸막이. 예를 들어서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있는데 남자 넷, 여자 셋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남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남자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여자들을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올 수 있겠죠. 5가지. 근데 5개 중에 3개가 오게 됩니다. 일단은 4개를 그 남자마다 다르게 와야 되니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그 다음에 5개 중에 3개가 오니까 5, P,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웃하지 않도록 케이스에서 쓰면 안 되는 게 여사건을 막 쓰면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에서 이웃하는 사람을 빼면 이웃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결론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체에서 이웃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웃하지도 않고 이웃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웃이 아니라 하기도 뭐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긴 이웃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여긴 이웃한데 여긴 안 이웃돼 있으니까 전체나 극단 수학은 전체가 이어져 있어야 이어진 거고 다 이어지지 않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다 쪼개져야 되는데 그 둘 사이 어디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써야 됩니다. 여사건은. 어쨌든 이웃하지 않도록에서는 칸막이. 세 번째로 남녀 교대로를 생각해보면 남자 다음에 여자, 여자 다음에 남자 이런 식으로 오거나 여자 다음에 남자, 남자 다음에 여자 이런 식으로 교대로 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남자 5명하고 여자 4명을 생각해보고 남녀를 교대로 서라 했을 때 뭐 남자를 먼저 세운다. 남자가 많으니까 먼저 세우는 거죠. 교대로 세웠을 때 여자를 먼저 세우게 되면 여남, 여남, 여남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남자가 붙어있게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남녀, 남녀, 남녀
이런 식으로 남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뭐 남자가 5명이 쓰고 여자가 4명이 쓴다 케이스에서는 5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5팩 곱하기 4팩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 먼저 많은 수인 남학생을 먼저 세우고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5인데 여자도 5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같은 방법이긴 하나 나중에 2를 곱해줘야 됩니다. 남녀도 남녀 교대지만 여남도 남녀 교대이기 때문에 5팩 곱하기 5팩 곱하기 2를 해야지 답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뭐뭐 사이에 뭐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 4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쳤을 때 부모 사이에 2명의 아이가 오도록 서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박스를 일단 그려라는 거죠. 네 번째 팁에는 박스입니다. 여기에 부모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양 끝에 부모를 집어넣습니다. 일단 2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아이 4명들 중에 2명을 뽑아서 가운데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4p 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박스를 만약에 제작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박스 안에 들어가지 못한 두 아이를 박스에 줄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둘만 들어가고 둘은 못 들어갔으니까요. 4명 중에 2명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주머니처럼 하나로 쳐서 3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 곱하기 4 permission 2 곱하기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이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여사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 한쪽 끝에 뭐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여학생이 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자 3명, 뭐 남자 2명이 있어서 그 적어도 한 곳에 끝에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여기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둘 다 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케이스는 다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하지만 네 번째 케이스는 둘 다 남남이죠. 만약에 이건 아닌 케이스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전체에서 이 세 개 사건을 따로 구하는 것보다 남자를 남남 끝에 있는 거를 전체에서 빼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어쨌든 개념 설명에 대해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 R I A N G L triangle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든 수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모음끼리
서로 이웃한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모음을 이렇게, 일단은 i랑 a랑 e가 모음이죠. 여기서 i랑 a랑 e가 있습니다. 여기 모음이고 나머지는 자음입니다. 그리고 tr n g l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나의 몸통에 쳐야 되기 때문에 6팩토리얼이 되고, 그리고 이 주머니 안에서도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있을, 위치에 있을 건지. 그래서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돼서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도록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어떤 모음끼리도 이웃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칸막이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거죠. 이 중간에 뭐 T, R, N, G, L 이런 거를 나열을 하고 자음 먼저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나열을 하고 그러면은 5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빈자리에 모음을 나열해야 돼요. 그래서 빈자리의 모음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케이스 중에 아까 모음은 3개가 있었죠. 그래서 6P 3이 되고 답은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공차게 다 했는데 설명을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와 R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T와 R을 먼저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RTTR이니까 2팩토리얼이 되고, 2팩토리얼을 두 개를, 이 T랑 R 중에 제외한 문자 두 개를 TR 사이에 그 부모와 I처럼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6P2가 되겠죠. 그리고 박스 외에 나머지는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까지 해서 5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적어도 한쪽의 끝에 있는 모음이 오는 것의 개수를 구해라가 있는데요. 이 한쪽 끝에 오는 거가 아까 여남 남녀 이것처럼 아예 남남이 오는 그런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모음이 한쪽에 있는 것보다 자음을,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개수, 자음 이렇게 오고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를 여기 안에 6개가 있겠죠. 이 케이스를 빼면 됩니다. 6건이죠. 일단 5개 자음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은 5P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를 나열하는 것은 6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5P2 6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5P2 곱하기 6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문제입니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A, B, C, D, E, F를 한 줄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럴 때 A와 B 사이에 다른 문자가 1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거는요, 사실 A, B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A, B가 다른 문자가 1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A, B가 이웃하지 않는 걸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칸막이를 세우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풀이가 이게 여러 가지긴 한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도 여러 가지인데 2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C, D, E, F를 칸막이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나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A, B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A, B가 이웃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C, D, E, F를 먼저 나열해야 돼서 4 팩토리얼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A와 B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OP2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 팩토리얼 곱하기 OP2니까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계산을 해야겠죠. 결론적으로는 계산을 다 하면 제가 풀었을 때는 480이 나왔는데 정답도 480이더라고. 일단은 설명 위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 그러니까 계산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줬을 때, 강의에서 시간을 줬을 때 풀었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조합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i는 팩토리얼, p는 그 permutation이었죠. 저는 잘못 말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c는 조합을 뜻하고 combination, 피자 컨비네이션, 피자 하듯이 그 컨비네이션입니다. 조합은 순서 상관없이 구성원을 뽑기만 하면 경우의 수, 순서 상관없이 구성원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순열은 순서를 고려했다면, 고려해서 배열하는 거라면 이거는 조합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로 따지면 7 permutation 3 해서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죠. 7명 중에. 이를 두 가지 액션으로 분해를 해보면 일단 3명, 7명 중에 3명을 뽑고 뽑힌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7C3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좋은 거를 저도 있으면 쓰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7C3 7 콤비네이션 3을 3 팩토리얼 분의 7 permutation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일반화 시키자면 n combination r은 r 팩토리얼 분의 n permutation r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이게 npr은 생각해 보면은 그 n-r 팩토리얼의 분의 n 팩토리얼이었죠. 이게 npr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r 그러니까 ncr 할 때 이 r입니다. r 팩토리얼로 곱하는 거죠. 둘 다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n 팩토리얼로. 그래서 이 나누는 거를 통해서 이 3명 중에 뽑았고 이 줄 세우는 것 중에서 줄 세우는 거를 없앤다 이거죠. 그래서 조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10명의 학생들, 사람들 중에서 8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8명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8명만 주니까 2명은 못 주지 않습니까? 정수재 쌤은 2명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10C2 그게 10C8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이렇게 하든 10명 중에서 콤비네이션으로 2개를 하든 10명 중에서 콤비네이션으로 8로 하든 결과값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C 뒤에 있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크다 그러면 작은 놈으로 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를 시킨다 하면 NCR은 N-R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외워야 되는 거 5C2는 10, 4C2는 6 뭐 이런 거 외웠고요. 일단은 조합의 5가지 탑 5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함되도록, 두 번째는 포함되지 않도록, 세 번째는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4번은 악수하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조 나누기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서 1부터 4까지밖에 못 들어서 조 나누기는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강의를 찍고 영상으로 복습 찍고 뭐 문제 푸는 시간에 문제도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케이스, 포함되도록은 포함되어야 할 대상을 먼저 뽑아 넣는 겁니다. 그 부정청탁 그런 것처럼 다시 생각해도 웃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 중에서 빈자리를 채워내오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랑 B를 포함하고 있는데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4명 대표. 근데 A, B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 10C4가 아니라 8C2가 되는 거겠죠. 8 콤비네이션 2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면은 10명이 있는데 만약에 A랑 B가 반드시 포함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8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4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8 콤비네이션 4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여사건을 활용하는 게, 여사건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전체에서 그 빼서 하는 것보다 거꾸로 남아있는 것들 빼서 하는 게 낫다 이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또 여사건을 고려하는 게 나아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이거죠. 뭐 전체 10명이 있는데 대표 3명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이 포함돼야 된다면 그러니까 뭐 A와 B를 피하고만 것 중에, 그러면은 이 A, B 중에 한 명만 포함되지 않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OX여도 되고 XO여도 되고 둘러 있어도 되고 XX여도 되는데 이게 남녀랑 똑같아요. 또 1, 2, 3 케이스를 뭐 10C2 해가지고 구하고 할 때 4명 뽑기로 했죠. 10C4하고 그럴 때 이 전체 OX, XO, OO, XX 하는 것보다 그 전체 케이스를 팩토리얼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XX인 경우에 그거를 빼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방법은 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2명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10명이
모임에 모여 있는데 각 회원이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꼭 해야 된다 악수를 그러면은 12가 되는 겁니다. 서로 악수를 한 횟수가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에는 뭐 과학탐구 8개, 물헌, 화학, 하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중에 4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 개 과목 중에서는 1과목, 물원, 화원, 생원, 지원 1과목에서는 2개 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학생이 4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 라고 따지고 보면 일단은 1이랑 2가 있겠죠. 이거는 똑같이 뭐 분류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문제를 풀었고, 일단은 첫 번째로 원 과목을 2개까지 된다 했으니까 2개를 떼고 1개 있게 돼 있고 0개 될 때가 있고, 그러면은 물헌, 하원, 생원, G2 이 2 과목들은 물화생지 2 과목들은 원 과목이 2개일 때 2개, 1개일 땐 3개, 0개일 땐 4개가 돼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개 중에 물화생지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거고, 물화생지 2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 곱해서 3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4 콤비네이션 1이게 되겠죠. 1.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6가지 되겠고, 그 다음에 4시 0은 어차피 아예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1 과목을 고르는 거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4시 4는 2 과목을 어차피 다 해야 돼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결론적으로 36 더하기 16 더하기 1, 그래서 53. 그리고 8번 문제를 그 강의를 끝내면서 내주셨는데 저는 풀고 했었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A와 4개의 B, 8개의 A와 4개의 B가 있어요. 이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12자리 문자열 중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 첫 번째로 가 조건이 있었고 나 조건이 있었죠. B는 연속해서 나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B는 이웃하지가 않습니다. B가 4개가 있는데 B 4개가 이웃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카마귀처럼 나열해야 될 것 같아요. 가 조건 때문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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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카이 칸에 B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맨 앞에 보면 첫째 문자 자리가 B면 마지막 자리는 A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B면 마지막 자리는 A가 돼야 되니까 이 끝에 여기 케이스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랑 이렇게 B가 오는 경우를 비교해야 돼요. 그 남녀 앞에 있고 여남 앞에 있고 그런 케이스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일단은 이 가나 조건에 따라 이것도 계산할 때 분류를 하면 분류를 해서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A가 오고 그 A, V 그 칸 사이에 B가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은 먼저 1 곱하기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없으니까 아까 9개 중에서 8개 중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8 콤비네이션 4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0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B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이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넣을 수 있는 칸이 7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7 곱하기 7 콤비네이션 4가 되게 되고 35가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더하기 35를 하면은 10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선제를 보면은 2번 105가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유튜버를 찍던 사람도 아니고 정승재처럼 강의를 말을 이렇게 조리있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내일도 4, 5, 6강을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재쌤한테 노베이스 같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기팔시 솔루션을 시작한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왼손잡이입니다. 감사합니다.